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단위 행사에 연달아 초청되며 무대 위 빛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 무용팀이 있습니다.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 해온 선생님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편견을 희망으로 바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개비를 든 학생들의 애절한 몸짓을 따라 무대 위로 노란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무대 아래 더 큰 몸짓으로 춤을 추는 또 한 사람, 안무가 남미영 선생님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제자들이 10분의 짧은 무대를 위해 반복한 수백 번의 연습을 알기에 공연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1호 팬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 각별한 이유가 뭐냐면 아파요, 이 친구들 마음들이. 근데 사랑받고 싶어라 해요. 저도 모르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런 변화가 자꾸 저도 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지지하며 무용팀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역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상과 소품 관리부터 간식 준비, 차량 운행 같은 굳은 일도 도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찾는 것.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공연 무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직접 만든 제안서를 돌리고 공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실력을 봐달라고 호소했고 10여 년 만에 세상이 다 패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다 보니까 특별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는 특별상은 안 받는다. 공정하게만 심사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전 공연이 화제가 되며 올해도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 개막식 등 굵직한 전국 무대에 잇따라 서게 된 꿈자람 소리막교 무용팀. 원하는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은 서툰 손편지로 남아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잘 인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항상 챙겨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동이 나와요.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생이 밝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의 힘을 믿게 된 소리막교 무용팀은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패럴올림픽 무대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광주 전남 각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석가모니 탄생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불교 최대 행사로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청학 주지스님과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 국회의원 당선인, 또 6천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6가지 공약물을 부처 공양하고 아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 의식 등을 진행하며 나라와 지역의 부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경남 김해국화 처녀송이를 들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1, 2묘역에 안장된 995명의 모든 민주화 영령에 헌화하고 절했습니다. 저희는 정치하면서 이 정신을 담아낼 겁니다. 결국 부당한 힘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군부의 총칼이든 아니면 부당한 권력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 정신은 저희가 올곧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다. 이날 묘역에 헌화된 국화는 영호남의 진정한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새벽 이 대표가 직접 경남 김해에서 공수해 광주로 싣고 왔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44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1일이었는데요. 바로 광주 학살의 최대 비극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입니다.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쐈던 그날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안타깝게도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 잠자고 있는 비밀 문건을 찾아 나섰습니다. 5.18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여겨지는 일명 체로키 파일이라고 하는 문건인데요.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취재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체로키 파일을 직접 작성했던 미국의 전직 관료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합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5.18 토론 영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주최한 토론으로 5.18 당시 미국 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들이 나와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이었던 로버트 리치 씨와 역시 80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일한 제임스 영 씨입니다. Military did go back into Gwangju and restored order, and that word came to us from Seoul. 5.18 당시 미국에서 근무한 관료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추진하던 광주 MBC 취재진은 취재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로버트 리치 한국 과장이 1979년부터 한국의 격변의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범정부 차원에 오간 기밀 문서인 체로키 파일에 나온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간 1980년 5월 25일자 체로키 파일입니다. 문서 곳곳에서 EAK, 즉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을 뜻하는 직책과 로버트 리치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곧장 리치 씨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올해로 93살이 된 리치 씨는 자신이 작성한 체로키 파일을 보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I would say 90% of the cables out of the State Department were probably drafted in my office. 리치 씨는 지난 1977년부터 5년 동안 미국 행정부의 심장인 국무부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의 대통령 당선까지 한국의 굵직한 현대사를 모두 지켜봐온 인물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지만 전두환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정정합니다. When did you come to know the name of Chun Doo-hwan? When did you notice his drive for power? It came to our attention in Washington right after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And we all learned the same time from our cables from our embassy in Seoul. 특히 국무부 한국 과장으로서 미국 국방정보기관과 협력하며 신군부의 행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양한 어떤 그 정보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대개 참석해서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그룹들 중에서 대개 보면 과장 그룹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국무부 내에서는 한국에 관련한 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 작성자 로버트 리치. 그의 진술이 44년 전의 비밀을 밝혀낼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체로키 파일, 앞선 보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름도 내용도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10,000km나 떨어진 미국 워싱턴에서는 44년 전 광주를 두고 왜 비밀 전문을 주고받게 됐을까요?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로키 파일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1996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에 의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Some of the documents, but others could be made more full.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체로키 파일의 기원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자신을 대표해 벤스 국무부 장관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리처드 홀브루크 차관보와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도착해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함께 12.6 사건 이후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와 여기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탄생한 문건이 바로 체로키 파일입니다. 이 문건의 실제 작성자인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은 체로키 파일의 명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We even decided to set up a separate communication channel because we did not want to, we wanted to keep things fairly quiet. It was not Cherokee. Yes, It was Cherokee. Yeah. 한국의 상황을 기록한 체로키 파일들은 다시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CIA로 보내졌고 이 문서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신군부 세력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남게 됐습니다. 팀 셔록 기자에 의해 발굴된 59개 파일, 3,500여 페이지 분량의 체로키 파일은 지난 2017년 5.18 기록관에 기증돼 일부가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미국의 대한 정책의 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공개가 됐어도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이라고 하면 이 문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야 하지만 추가 문건 발굴이나 증언 확보 작업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앙정보부도 있었을 테고 다양한 루트에서 올라간 정보들을 좀 발굴을 다 해야죠. 그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못 찾았죠.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체로키 파일의 작성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44년 전 당시 광주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이른바 G패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패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제도.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에게는 한 줄기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4천 원 정도 다시 돌려받으면 용돈도 다시 아낄 수 있고 또 밥 먹을 때나 다시 쓸 수 있어서. 이와 별도로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이른바 G패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G패스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이 핵심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첫 추경에서 G패스 사업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G패스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2억 6천만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G패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광주시와 긴 협의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서 광주시는 G패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패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해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 재정상 부담이 적진 않지만 광주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청소년 무상교통도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확대될지 그 여부는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시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G패스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의 관광 자원이었던 거북선호가 코로나 여파로 멈춰선 지 3년 만에 다시 승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와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운항하지 않던 여수 거북선호가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해 있습니다. 인근엔 거북선호 전용 매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낡고 부식됐던 명패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벗겨진 색을 다시 칠하고 내부 안전장비를 확충한 거북선호가 재운항을 시작합니다. 여수엑스포 터미널에서 방치됐던 거북선호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승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항을 못한 지 3년 만입니다. 운항 소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발걸음은 적지만 거북선호에 대한 관광객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조명도 달고 좀 밤에 반짝반짝하게 축제처럼 하면은 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국비 포함 44억 원이 투입된 거북선호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이란 업체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여수시와의 계약은 3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운항을 못해 여수시는 계약 기간 연장과 선박 리모델링 예산 등을 지원하며 운항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만든 거고 또 거북선이니까 뭐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쨌든 좀 거북선답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된 거죠. 거북선호는 앞으로 이순신 선상 역사관을 열고 여수 밤바다 투어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거북선호가 차량 접근이 통제되는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한 만큼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 자원과 인근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도 숙제입니다. 진단관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이 이순신 관련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그 거북선 모양의 배가 유람선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를. 거북선호 운항업체는 거북선호가 어렵게 운항되는 만큼 다시 휴항하는 사태가 없도록 온라인 예매창을 마련하고 관광객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북선호가 여수를 상징하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이 복선 고속철이 아닌 단선 일반철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 단선 일반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완공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